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집 주치의는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완중 선생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완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에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습니다. 두 질환은 주로 선진국가에서 발생되며 우리나라에선 매우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의 식생활의 서구와 환경 변화 등으로 2000년 이후 최근 10년 후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론병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최근에 대장암 같은 그런 장 질환 발병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염증성 장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크론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염증성 장 질환에는 지금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크론병이 있다고 하셨는데 각각의 유병률이 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2017년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염증성 장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약 6만 명인데 이 중에 궤양성 대장염이 약 4만 명, 크론병이 약 2만 명으로 궤양성 대장염이 더 많습니다. 또한 2010년에서 14년 심평원 자료 분석에서 크론병의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25.8명에서 36.7명으로 궤양성 대장염은 59.3명에서 69.3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염증성 장 질환 환자가 좀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는 크론병입니다. 자, 그러면 크론병은 어떤 질병인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난치성 염증성 장 질환입니다. 네, 지금 입에서 항문까지 어느 부위에서든 다 생길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워낙 긴 구간이라 그 중에서도 주로 잘 생기는 또 부위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주로 대장과 소장이 만나는 회맹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약 5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20에서 30%는 소장만 침범하고 약 10에서 20%는 대장만 침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지금 발병을 하는 곳은 대장과 소장이 만나는 회맹부라는 곳이군요. 자, 그러면 크론병은 왜 생기는지 발생 원인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발병을 하는 건지요? 네, 크론병의 발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사람 장내에 있는 미생물과 인체의 면역 사이에 이상 반응이 지속되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흡연 등 환경적인 요인도 발병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생 상태가 좋을수록 지방산이나 패스트푸드 섭취가 증가할수록 선진국일수록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크론병은 젊은 환자가 좀 많은 걸로 유명한 좀 질환인데요. 임상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육식, 가공식품 위주의 서구식 식생활 습관 등으로 젊은 연령층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 대부분이 35세 이하일 만큼 젊은 나이에 호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35세 이하라면 상당히 젊은 나이에도 발병을 많이 하는 건데 그보다 더 어린 시기, 그러니까 20대뿐만 아니고 소아청소년에게도 혹시 생길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크론병의 20에서 30%가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게 되며 10에서 20대의 젊은 시기에 시작됩니다. 2016년 심평원 자료에서 보면 약 19,000명 중에서 10대가 14.5%, 20대가 32%로 10에서 20대가 약 과반수인 8,900명 정도를 차지하고 30대가 22.9%입니다. 성별은 남자가 66% 정도로 남자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젊은 걸 떠나서 어린 나이에도 많이 발생을 하는군요. 근데 워낙 그 어린 시기에 발병을 하면 누가 크론병이라고 의심조차도 안 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좀 당시에는 좀 단순 소화불량이라든지 그냥 장염 정도로 넘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진단을 받아서 좀 아니면 검사를 통해서 검진을 하다가 이런 크론병임을 알게 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젊다고 병이 없는 건 아니죠. 특히 청소년기에 진단되는 크론병은 청소년기에 복통, 설사가 지속되거나 키, 체중이 작은 아이들을 단순히 위장질환으로 보지 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조기에 크론병을 찾아내고 치료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성장기 때 생기는 질환이 좀 안 좋은 것이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크론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인과 달리 소아에게 발병하는 경우 성장 부진과 사춘기 발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열, 빈혈, 관절통 등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식습관 때문에 또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그럼 그때 먹는 걸 좀 조절을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글쎄요. 크론병은 특정 음식과의 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는데 성장장애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영양분을 적절히 잘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복통이나 설사가 작거나 좀 키라든지 체구가 또래에 비해서 너무 작다 싶으면 크론병 좀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너무 지레짐작하지는 마시고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찾아서 한번 진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크론병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좀 볼까요?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크론병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증상은 수주 이상의 복통이 96%로 가장 많고 설사가 76%, 체중 감소가 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혈변, 쇠약감, 오심, 발열감,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기도 하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항문 농양 치료가 잘 낫지 않고 재발을 자주 하거나 청소년의 경우 영양실조와 성장장애 등이 나타나게 될 경우 꼭 크론병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증상은 지금 복통, 설사, 지금 체중 감소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 요 세 가지 증상은 크론병이 아니어도 좀 얼마든지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네. 증상이어서 혹시 크론병만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네, 10대, 20대의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되고 밤에 아파서 자주 깨거나 치루나 항문 농양이 잘 낫지 않고 오래되며 체중이 빠진다면 꼭 크론병을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항문 농양이라고 하면 지금 고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뭐 항문 관련된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크론병 환자의 2명 또는 3명 중에 1명은 항문 주위의 농양, 고름 또는 치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장보다 대장을 침범한 크론병에서 더 흔히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증상 면에서만 보면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좀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만성 복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크론병과 달리 자는 동안에는 복통, 설사가 드물고 또한 체중 감소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외 감염성 장염, 약인성 장염, 음식 알러지, 궤양성 대장염, 배채장염, 장결핵 등이 크론병과 헷갈릴 수 있는 대표적인 병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 질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대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방치를 했다가 이게 건강검진이라든지 대장 내시경 등을 통해서 이게 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네, 흔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크론병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고 각종 검사나 문진 진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크론병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론병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단 검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론병은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십니까? 네, 크론병의 주요 증상은 다른 일반적인 소화기 질환과 증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론병을 진단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문진과 진찰만으로는 확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의 증상과 신체 검사로 크론병을 의심하고 혈액검사, 대변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영상의학 검사, 조직검사 등을 종합하여 진단합니다. 또는 수술 후에 조직 소견이 크론병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수술 후에 조직 소견으로 또 진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경우가 또 그렇게 있을까요? 네, 장에 심한 염증으로 누공, 장천궁이 생긴 경우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술 조직 검사를 통하여 크론병이 진단되기도 합니다. 네. 사실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크론병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합병증 같은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을까요? 네, 크론병의 국소 합병증으로는 장관의 협착 또는 폐쇄, 누공 또는 복강 내 농양, 항문 주위 질환, 대장암, 소장암 등이 있으며 전신 합병증으로는 영양 결핍, 성장 장애, 관절염, 관절통, 피부 질환, 눈 질환, 간담도 질환 등 전신적인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장의 크론병은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2.3에서 2.7배 정도 증가하므로 진단 8년 차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추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암 발병에 있어서 연관이 있는 건 대장에 생기는 크론병뿐입니까? 아니요. 주로 대장에 발생한 크론병에서 대장암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소장을 침범한 크론병도 적지만 대장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크론병은 일반인에 비해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2.5배 정도, 대장의 크론병은 4.5배, 소장의 크론병은 1.1배 정도 높다고 하며 30세 이하에서 크론병을 진단받았거나 병을 가지고 있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크론병 진단을 받으셨으면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으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크론병이 치료가 어려운 좀 난치성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또 걱정인데요. 이게 혹시나 조기에 치료만 잘 받으면 예후는 좋은 편입니까? 네, 크론병의 경우 평생 지속하는 질병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면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세 이하에 진단되었거나 대장 침범 시 경과가 나쁠 수 있으며 진단 시 항문 침범이 있거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나 진단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재발을 한 경우에는 예후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회장 말단 침범, 협착의 유무는 누공을 예측하고 수술의 가능성을 고려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치료법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복통과 설사 증상을 없애는 임상적인 관해가 치료의 목표입니다. 환자는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과적인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텝업 요법으로 증상에 맞춰 효능이 강한 약제로 치료 수준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아미노살리실산, 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제, 생물학적 제제를 이용하게 됩니다. 둘째, 가속 단계 요법이 있는데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서 초기부터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다가 치료 실패 시 바로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과적인 치료부터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과적인 치료 방법에는 일단은 금연부터 시행을 해야 하고 그 다음은 약물적인 치료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러한 방법들로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수술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수술은 내과적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누공, 농양, 장 폐쇄 및 협착, 출혈과 천공, 항문주의 질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진행하는데요. 증상에 따라 대장 절제술, 영구 회장루, 소장 부분 절제술, 소장 협착 성형술 등으로 나뉩니다. 네, 지금 앞서서 사실 수술적인 치료 방법까지 있다면 치료 결과가 어느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완치가 아닌 관해를 목적으로 지금 치료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이게 만성 질환으로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좀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네,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없애는 임상적인 관해 유도 후에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합병증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치료입니다. 크론병은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염증이 지속되어 장 손상이 누적되고 장의 협착과 천공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치료를 한다면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치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증상이 없어졌다고 호전이 돼서 괜찮아졌다고 약물을 무조건 끊으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염증이 또 생길 수가 있어서 여러 합병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담하에 약물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론병 환자의 평소 생활 가이드는 그러면 어떻게 유지를 하면 좋은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평소 꾸준히 자신에 대한 건강 관리를 하시고요. 병원의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주 자신의 증상을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몸에 이상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다고 하면 바로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장의 염증으로 인해서 흡수 능력이 저하되고 식후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술과 담배, 폭식을 피하고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하되 양질의 단백질과 오메가3 섭취 및 최근에는 푸드맙 제한 식사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설사가 많으면 저섬유식, 락토프리, 저지방식 또는 커피를 줄이면 도움이 되고 가스가 많은 경우에 튀긴 음식, 당이 많은 음료수를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크론병이요, 몇몇 연예인들이 앓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좀 유명해진 질환인데요. 질환이 사람 보고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크론병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고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완중 선생님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